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오늘 12월 22일 항상 제가 3시에 올리는데 오늘 좀 늦었습니다. 일정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XRP 중요한 3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TF 누적 12억 달러가 모였다고 하죠. 자, 이렇게 돈이 모이는데 왜 우리 XRP 가격은 오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모니카롱의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투자 자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고 그 안에 숨겨진 충격적인,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일봉의 흐름. 이번에 성탄절 때 과연 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2026년도에는 과연 우리 XRP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런 부분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ETF 12억 달러. 돈이 이렇게 모이는데 왜 안 올라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돈이 모이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가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눈치를 좀 봐야 됐고, 연준의 금리 결정, 여기에서도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눈치를 봤습니다. 자, 이 모든 악재가 다 해결됐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돈이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XRP 가격은 이대로 있느냐? 급등해야지. 왜 이대로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 돈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까지 호재거리를 계속적으로 쌓아놓고 있었던 우리 XRP는 더 크게 상승하는, 더 크게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간 타임이 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야지 무조건적으로 호재거리가 있다 해서 그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할 모니카롱, 이 이야기 정말 우리들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은행업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은행업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행업 진출하는 거 리플에게는 정말 큰 호재지만 우리 XRP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기사에 나온 건 아닙니다. 기사에 나온 건 아니고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 거였죠. 기억하시죠? 자, 모니카롱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는 투자 자산이 아니다. 기관 금융 표준은 RLUSD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말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 뭐 읽어봐야 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그리고 이 모니카롱이 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그 부분만 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가 가격 폭등을 노리는 자산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뒤에서 실제로 쓰이는 인프라용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쓰이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RLUSD다. 그런데 뒤에서 받쳐주는 게 바로 XRP다.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XRP의 가격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XRP는 투자 자산이 아니고 투기 자산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이 가격이 아니라 누가 금융 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규제에 맞게 크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핵심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커스터디다. 커스터디는 보관, 관리하는 그 인프라입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커스터디 이 지갑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분명 우리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에 더 중점을 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은행업 진출한다. 여기에서 다른 기사들 같은 경우에 전부 호재거리다. 리플에 호재거리고 XRP 가격 상승에 있어서 이런 호재거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뒷면에 숨은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리플에게 은행업 진출은 정말 커다란 호재거리지만 XRP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호재거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댓글에 야 그건 아니잖아. 은행업 진출하면 응? 리플이 이제까지 살아온 게 뭐 때문이야? XRP 때문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XRP를 너는 뭐 그냥 투자구팽처럼 그냥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갈링하우스가 과연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머릿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행업에 진출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암호화폐의 제일 모토가 뭐였습니까? 중앙 집권화를 탈피하는 거였죠. 그런데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뭐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은행업 진출한다는 게 바로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은행업이 상업은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은행? 기관 투자자. 기관 투자자를 위한 은행이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제일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전송 속도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XRP를 사용하는 것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XRP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냐? 그냥 팔아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XRP가 폭등코인, 투기 자산보다는 실제로 쓰이는 금융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가격은 과격한 폭발보다도 완만하지만 의미 있는 상승을 기대하는 쪽이 현실적이다. 현실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제 이전에 7배 급등하는 흐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바로 계단식 상승. 계단식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7배 급등하는 것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크게 상승할 때가 있었죠. 이더리움도 작년에 3배까지 상승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두바이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더리움 그렇게 외칠 때 여러분들 아이고 웃기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바이 갔다 온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외칠 때 그 이후에 3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이제 이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했을 때 그냥 한 번에 급등하는 이런 흐름보다도 서서히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컸었고 이더리움도 3개월 만에 3배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XRP도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 올라갈 땐 좋지만 조정 줄 때 이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 계단식 상승에서 수익을 얼마만큼 크게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리죠. 이 시문이 그것을 잘 본다고. 예전에 11월 달에 700원에서 1,600원, 2,400원, 4,900원에 올라갔을 때 1,600원 때도 그랬었고 2,400원 때도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랑 같이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에 같이 하신 분들 지금 총 2,294분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더 올랐어요. 2,400분이 넘는데 지금 이게 좀 뒤에 거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걸 수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하시면 충분히 계단식 상승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어디까지 늘려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겁니다. 다음 대세 상승기인 2026년도 상승기가 온다고 하면 그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방법, 이 시무가 같이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해주시고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금융 표준은 RLUSD. XRP 5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다. ETF 잭팟 터지나? 이 기사는 제가 그냥 갖고 온 겁니다. 뭐 이런 기사들 많죠. ETF가 돈이 많이 모니까 그냥 올라갈 거야. 걱정하지 마. 간다, 간다,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돈이 모여야 된다. 돈이 모이는 그 순간이 언제냐. 지금 현재 제가 노란톡방의 텔레그램방에서 금 시세에 따라서 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죠. 그 차트에서 전고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전고점 딱 올라오니까 잠시 멈칫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빠져나가서 일시적으로 이전의 저점이었던 그 부분까지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기 자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시장으로? 은시장으로? 구리시장으로? 아니죠. 이제는 이제까지 눌려 있었던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의 폭발 만들 수 있는 단 한 곳, 바로 우리 시장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 많이 살려놨죠. 이번 중간선거 때문에 한 번 더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코인시장 2025년 내내 죽어 있었죠.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코인 시장 이대로 끝낼 것 같습니까? 아니란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한 번 정도 튀어 올라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어야 되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어제 영상에서 제가 아서 헤이지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분명히 알트코인 시즌이 오고 있다. 지금도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알트코인 올라가지도 않는데 무슨 알트코인 시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마지막 줄에 이게 있었어요. 새로운 타이밍에 새로운 코인. 지금 이 타이밍에 맞는 코인이 있습니다. 예전에 민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누 뭐 어마어마했죠. 시바이누는 더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그 시바이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의 명성, 그 명성은 그때일 뿐이에요. 아쉽긴 하지만 좀 그렇긴 하지만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코인이 올라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알트코인이 올라갈 때 그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새로운 급등 코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새롭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투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죠. 라이브 때 드린 코인.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일봉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저점은 찍었지만 아직은 여기에서 급등하는 흐름은 아직 아니다. 예전에 일본의 금리 결정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 이 두 개의 커다란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시장이 반등한 데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금리 결정 이후에 반등을 했죠. 야,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야, 지금이 저점이지 않나? 들어가고 싶다. 왜? 이렇게 빨간 봉이 딱 세워졌죠. 다시 한번 보면 이겁니다. 장대 양봉이 세워졌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 때 들어가는 거 아니다고. 왜? 장대 양봉 이후에 분명히 조정이 나온다. 어떤 조정? 이런 조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장대 양봉에서 만약에 아래쪽에 샀으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장대 양봉이 생길 때 이 아래쪽에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봉이 꿈틀꿈틀 될 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샀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다 고점에 샀어요. 거의 다 고점에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 줄 때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히 조정이 이렇게 한번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 된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패턴입니까? 이렇게 저점 찍고 나서 올라가고 올라가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패턴. 이런 패턴이 정말 좋은 패턴이고 이게 바로 급등의 출발점입니다. 이 패턴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실 필요도 없어요. 그 패턴만 잡아낸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바로 튀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패턴만 잡으시면 된다. 누구랑 같이 이 신문과 같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제가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XRP 지금 현재 어디에서 매물대가 있고 어디에서 걸리는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 부분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드린 이 코인 있죠.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각형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계속적으로 그려드렸죠. 여기서 그려드린 것처럼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때가 됐습니다. 위에서는 누르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자, 삼각형의 끝 지점에 만났을 때 여기서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드리는 이 코인들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 타점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타점을 잡는 거 그리고 관심 코인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했습니다. 더보기에 심과 코인 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관심 코인 받을 수 있는 링크 있고 라이브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따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과 코인 시장 대응하기 총 참여 2,497분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관심 코인 받을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따고 들어오셔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지인들에게 공유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